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예, 우리가 드디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겠죠.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지금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베디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의 개요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두이노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일단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하드웨어와 개발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무래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1장에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 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일단 인베디드의 개요와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무엇이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차이점을 알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인베디드 하드웨어 구성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일단 개발하시고 이 개발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용어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현재 우리 시대를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제1차 산업은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왜 4차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용어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회장님이 일단 추천한 용어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는 융합의 혁명이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운영체계는 어떤 컴퓨터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이용할 때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리눅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스마트 TV나 그 다음에 스마트 냉장고, 이런 어떤 스마트가 들어간 개념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시작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리눅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나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 윈도우즈나 MS 윈도우즈나 맥 OS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관리해주고 어떤 사용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장을 보시면 일단 사전 퀴즈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전 퀴즈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이 오픈소스 문화의 일부로 우리가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수정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소스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는데, 아두이노는 일단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수정 가능한 것도 있고 수정 가능한 것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은 이 기계나 시스템, 컴퓨터 제어 등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 안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역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들과 관련해서 일단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4차 산업혁명과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이 미래학자이셨는데 지금 이제 작고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미래 충격, 뭐 이러한 것들을 책을 내는데, 일단 그분의 책, 이 제3의 물결에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게 BC 7000년경에 들어와서 뭐 농업혁명, 정착이 시작이 되고 도시화 문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물결은 우리가 산업혁명이 18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대량 생산되면서 인구가 증가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3차 물결을 정보혁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물결, 그래서 1차의 물결, 2차의 물결, 3차의 물결, 그래서 이분이 정의한 게 바로 이 제3차 3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산업혁명만 따로 뽑아가지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산업혁명의 네 번째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 교수님이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이 융합되는 기술혁명,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융합 기술혁명을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만 따로 구분을 하면 제2의 물결이 우리가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1차 산업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등장을 하면서 대량 생산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15세기, 16세기 흑사병으로 인류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러한 인류가 다시 이전 세대의 인류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일단 이게 이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자동화가 되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우리가 IoT, 뭐 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융합과 연결이 되면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융합과 지능화가 이 제4차 혁명의 이 큰 일단 우리가 뭐 주안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는 바로 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영어로 IoT인데,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제 IoT라고 하는데, 뭐 O를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O를 소문자로 쓰면 우리가 10T, 뭐 10테슬라 아니면 10톤 뭐 이렇게 또 잘못 아니면 읽을 수 있으니까 보통 O를 소문자로 쓰는데, 뭐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오브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I와 T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터넷과 띵스, 그래서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띵스는 우리가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가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달하면서 요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트워크와 관련된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는 2007년도에 이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전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치들, 그래서 우리가 삐삐로 불리는 페이저라던가, 뭐 기본적인 전화 받아는 우리가 뭐 베이직폰, 바닐라폰, 그 다음에 카메라, 뭐 라디오, 뭐 DMB, 캠코더가 들어가 있는 피처폰, 이게 조금 더 지능화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가전제품들도 다시 진화를 하죠. 그래서 일반 TV는 스마트 TV, 그 다음에 자동차는 스마트 자동차, 그 다음 안경도 지능화가 되면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지능화가 되면서 스마트 워치 등이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디바이스가 처음에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플랫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플랫폼들도 상위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조금 더 융합이 되면서 이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융합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 디바이스 플랫폼 서비스가 융합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바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무엇인지, 오픈 소스가 발달하게 된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일단은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픈 소스들을 한번 우리가 또 이용을 해보자 하는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뭐 구글의 코랄이라던가 엔비디아의 잭슨 보드 등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두이노는 뭐 라즈베리 파이보다 속도가 늦지만 우리가 뭐 배터리가 오래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모리나 이런 것도 작지만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뭐 그러한 단점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어디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결합된 시스템을 인베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인베디드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목적으로 쓰였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약간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진화가 되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기능들이 추가가 되니까 좀 더 복잡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안 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서 소프트웨어는 간단했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에 운영체계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인베디드는 특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들고 다니니까 저전력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장이 잘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의 뭐 럽스트한,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게끔 이런 어떤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누르면 즉각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시간성이나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의 CPU, 우리가 뭐 인텔의 이런 거 쓰는데, 뭐 인베디드는 저전력, ARM 같은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자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입력 출력이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거 안 쓰고, 뭐예요 여러분들? 뭐 터치라던가 아니면 센서라던가 뭐 이렇게 LED라던가 이런 걸 또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는 우리가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인데, 일단 운영체계를 쓰려면 메모리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애들은 운영체계 쓰지를 못하고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나 잭슨보드 같은 애들은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아두이노 운영체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신에 뭐를 쓰냐? 바로 펌웨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펌웨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한 한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바이트 코드인데, 운영체계의 일부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보다는 약간의 운영체계에 가깝고요. 운영체계하고는 보다는 기능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펌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펌웨어 같은 거를 아두이노가 탑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모두 이 GPIO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센서를 연결해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시험에서 아두이노 물어보겠죠. 저희가 아두이노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이탈리아의 마시모 반지님이 교수님께서 만드셨고, 뭐 우리가 이탈리아의 풍부한 예술과 감성을 지닌 디자이너와 어떤 정보 IT를 융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로 힘센 친구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케치라고 하는 게 그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 뭐 저전력이다.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C와 이 아두이노는 CPU가 다르기 때문에, PC와 라즈베리 파이는 CPU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CPU에서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크로스 컴파일러, 이 툴체인이라고 하게 됐는데, 뭐 이러한 용어들을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 타겟 컴퓨터, 뭐 이러한 것들 연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을 쓰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고,
뭐 전원은 3.3V,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USB, 시리얼 포트 이런 거 제공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한 경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하드웨어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설치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일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뭐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풀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기도 한번 잘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LED가 나왔었죠. 그래서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개념들, 그래서 지난 시간 돌아보기는 시험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MCU가 무엇인지 이러한 개념들, SOC와 관련된 개념들을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 당연히 풀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MCU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약간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래서 단일 PC 안에 뭐 여러 개의 어떤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PC는 프로세서만 있는데 외부에 있는 메모리도 하나의 칩에 넣어놓고 입출력 장치도 하나 칩에 넣어놓는 거를 MCU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PU라고 하는 개념도 사용을 하는데 이 MPU는 1971년도에 i4004, 요거는 이제 우리가 IC라고 보통 하는데 최초의 MPU는 TMS-1000이라고 하는 게 개발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SOC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블록이나 이런 블록들,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쪽에 가시면 이런 얘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엑시노트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AVL을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아두이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도 이 버전에 따라 조금 틀린데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우노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메가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2560이 쓰이고 있는데 뭐 약간의 조금 속도 같은 것들이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LED가 나오는데요. 뭐 LED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전자소,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죠. 브레드보드는 전자소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일단 납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는데 왜 극성이 있느냐? 바로 P형이라던가 N형이라고 하는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놨다. 그래서 플러스 극이 있는 것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걸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인 발광 다이오드도 극성이 있다. 이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 뭐 220V 쓰는 가전제품, 110V 쓰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110V 쓰는 가전제품에 220V를 쓰면 황 하고 타버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타지 않게끔 하려면 각각의 전자부품이라고 하는 게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다. 내성을 벗어나면 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킬로웨프의 1법칙,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나가는 것과 합이 같다. 그 다음에 회로의 전압과 회로에 소비된 전압의 합은 같다. 뭐 이런 킬로웨프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뭔가를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뭘 연결하느냐? 바로 우리가 저항을 하나 연결하면 되는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띠가 무엇이냐? 우리가 검갈, 빨주, 노초, 파보, 회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썼던 게 10K, 뭐 220K, 뭐 330K 이런 것도 쓰셨으니까 뭐 나머지는 다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색밴드에서 우리가 썼던 것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뭐 메가, 페가 이런 거 나오는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PIO를 쓴다.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센서를 연결하면 GPIO를 쓰고 그라운드가 무엇이고 VCC가 무엇이고 USB 단자가 무엇이고 시리얼 포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로를 연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한다.
회로 연결하는 것들 뭐 시험 문제 뭐 그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뭐 아두이노 ID와 관련해서 얘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들, 뭐 핀 모드가 무엇이냐, 뭐 디지털 라이트, 딜레이 함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함수들과 관련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기법, 카멜 표기법, 뭐 파스칼 표기법, 뭐 이런 것들 쓰고요. 뭐 연결해서 우리가 뭐 깜빡이는 거 나오고 뒤에 보시면 얘도 학습 평가가 있는데 뭐 관련된 것들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우리가 아두이노와 세븐 세그먼트 연결이 있는데 일단 아두이노와 세븐 세그먼트와 연결과 관련해서 앞에 용어 정리와 당연히 사전 퀴즈 보셔야겠죠.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 뭐 10진수 당연한 8진수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이용을 하면 소수점 있는 숫자도 표시가 되는데 뭐 우리가 영문자 같은 거는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영문자는 표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표시할 수 있는 문자와 공통 에노드 캐소드형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뭐 음극이 들어가면 캐소드고 양극이면 에노드다. 뭐 이런 것들 기억을 해 주시고 뭐 우리가 연결하는 것들 관련된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447은 우리가 IC인데 IC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직접 회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4 시리즈와 54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리 회로 중에 뭐 우리가 뭐 세븐 세그먼트는 7447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V로 동작을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 학습평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정리하기가 있는데 정리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와 우리가 뭐 스위치의 사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센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내용들 중에 당연히 중요 용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다운 풀업 저항을 왜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연결을 하면 이렇게 플러팅이 되게 되는데 뭐라고요? 얘를 플러팅을 했죠.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때 우리가 약간 저항 성분을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저항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그리고 풀업과 풀다운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개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스탑워치 프롬과 관련해서 이 4자리 세븐 세그먼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구하지 못해서 뭐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개념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뒤에 보시면 학습평가라던가 그 다음에 정리하기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조가 나오죠. 그래서 페이저 부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페이저 부조가 무엇이냐, 스피커 뭐 페이저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전 효과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뭔가 이 누르면 이렇게 일그러짐이 발생하면서 유전 분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센서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전기를 가하면 이제 뭐 소리가 날도 말 수가 있는데 이걸로 페이저 부조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관련된 것들, 뭐 도체에 전기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뭐 전자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파수의 단위 헤르츠죠. 그래서 소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소리의 특징들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이렇게 파형으로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스피커가 무엇이냐, 그래서 스피커는 자개의 전자기력을 이용을 한 거고, 전기의 도체에 전기가 흘러가면 전자기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자기력과 이 자석이 반응하는 걸 이용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들이는데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공기를 떠들리게 해주면 소리가 나는데 요게 스피커다. 그 다음에 페이저 부조는 액티브하고 패시브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패시브형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앞전 효과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뭐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이 물체가 이 팽창하게 되는데 이 팽창도를 이용을 해서 이 공기를 우리가 뭐 떨리게 해서 소리를 내게끔 하는데 이게 앞전 효과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소리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뭐 아두이노에서 피해자 부저는 뭐 PWM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 뭐 게이름은 이탈리아의 구이도 다레초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게이름이고 우리가 A, B, C, D, 가나다라 이렇게 부르는 게 음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연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영국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440Hz를 라음으로 이용을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옥타브가 차이가 나면 소리가 2배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종을 연주해 봤는데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스위치를 연결해서 우리가 당연히 악기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스피커라던가 뭐 440Hz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정리하기 뭐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6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해자 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감지 센서가 무엇이냐 원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관련된 얘기들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빛감지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보시면 뭐 기본적인 센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DS 황화카드뮴인데 얘는 빛이 들어오면 저항이 작아지고 빛이 없으면 저항이 커진다.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을 이용해서 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전 퀴즈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거를 감지하다, 센스하다, 감지하다. 센서는 감지하는 애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빛을 감지하는 게 빛감지 센서인데 뭐 반도체 형태도 있고 CDS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저렴한 CDS 형태의 황화카드뮴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뭐 연결을 할 때 뭐 우리가 이제 회로도 구성을 해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것들을 뭐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니까 관련된 것들 학습평가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대부분 이 PPT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또 한번 짚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